네, 안녕하십니까. 세종도개발 윤영식 부장입니다. 지금 11월 벌써 이제 셋째 주가 됐는데, 제가 오늘 이렇게 출근하면서 보니까 현수막이 걸려 있더라고요. 현수막 하나를 봤는데 뭐라 써 있냐면은, 뭐 수험생 여러분들 뭐 파이팅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런 현수막 글귀를 봤는데, 잘 생각해보니까 벌써 내일이 수능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늘은 이제 예비 소집일이죠. 예, 그런데, 뭐 물론 이 방송을 뭐 보시는 뭐 수험생은 없겠지만은 주로 이제 수험생 자녀를 둔 이제 부모님들이 이 방송을 시청할 수도 있겠지만 제가 어쨌든 이 수험생들이 잘 떨지 않고 뭐 시험을 잘 보라고 기원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11월 셋째 주 부동산 매거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이제 11월 9일날 뉴스를 보니까 이번에 서초동의 레미안 리더스원 분양 소식 때문인지 또다시 청약에 대한 기사가 떴는데요. 뭐 저번주 방송에서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뭐 개포 DH 자이 때처럼 청약 가점제에 대한 관심이 유발되면서 뭐 관련 기사가 계속 떴었잖아요. 이번에도 뭐 역시나 이슈가 되면서 청약 관련 기사가 줄을 잇고 있는데, 이 기사는 뭐 간단하게 말하자면 청약 통장은 유주택자라도 일단 가지고 있는 게 유리하다라는 기사라고 할 수가 있어요. 추첨제 물량의 최소 75%를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나머지 25%는 무주택자 추첨제에서 떨어진 사람과 1주택자가, 그러니까 무주택자 떨어진 사람 그리고 1주택자가 경쟁하도록 해서 웬만하면은 이 무주택자들에게 당첨이 되도록 하게 돼 있는데요. 일단 이 추첨제는 규제 지역을 예로 들어보자면은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초과 이 중대형 물량은 50%, 또 조정 대상 지역은 85제곱미터 이하 25%와 85제곱미터 초과 70%를 추첨제로 하고 있는 만큼 이 1주택자의 당첨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 청약 통장을 굳이 해지할 필요가 없는 이유가 뭐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거죠. 당장은 청약 통장이 필요가 없겠지만은 청약 통장을 오래 보유하고 그리고 또 부양 가족이 많을수록 가점을 주는 현재의 구조가 유지가 된다면 이 통장 해지가 답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행여나 다음에 청약을 넣기 위해서는 청약 통장이 2년 이상 가입이 되어야 하고, 이 가입 기간이 늘수록 가점이 높아지기 때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인지 날이 갈수록 청약통장 가입자 수는 날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데요. 물론 이제 서울에 새 아파트를 분양받는 거는 꿈이라고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권해드리고 싶은 거는 여기에 굳이 목을 맬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뭐 다른 방법도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기존의 조합 물건을 사는 거죠. 물론 시간이 더 들어가기도 하지만 그래도 일반 분양보다는 좋은 게 더 좋은 추능수라든지 조망이 좋은 집을 확보할 수 있다는 뭐 큰 장점이 있기 때문에 이 가능성이 희박한 곳에 시간을 들이느니 차라리 조합은 물건이라든지 아니면은 가격이 좀 이제 비싸서 들어가기 힘들면은 이 재개발 재건축 가능성이 높은 곳에, 아직 구역 지정이 안 된 가능성이 높은 곳에 소액으로 미리 선점하는 방법이 있다는 것을 개인적으로 추천드리는 바입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 뉴스 기사를 보면은 이 역시 이제 청약에 관련된 기사를 이제 더 보여드리려고 이제 이 기사를 택했는데요. 이 역시 이제 청약 가점제에 관한 기사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규제가 상당하다 보니 이 비규제 지역으로 실수요자를 비롯한 투자자들이 이쪽으로 몰리고 있는데요. 그만큼 강남을 비롯한 서울은 지금 거품이 빠지고 있다고 본다면은 서울 근교 이 비규제 지역은 지금 상승기라고 봐도 무방할 수가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인천, 부천 등이 이제 수면 위로 올라오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인천에서 가장 높은 청약 경쟁률을 기록한 이 루원시티 SK 리더스뷰에서 청약 가점 만점자가 나왔다고 합니다. 솔직히 조금 이해가 안 갔죠. 여튼간에 예상보다 이제 높은 점수의 청약 가점자가 몰려들어서 조금은 이제 충격이었는데요. 이 서울의 강남이 아닌, 그것도 인천에서 말이죠. 그 말은 곧 이제 이 부동산 시장에 넘치는 유동성이 인천에까지 넘어갔다고 볼 수 있는 풍선 효과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루원시티 SK 리더스뷰의 당첨자 가점을 보면은 평균이 69점이었고 이 최저점인 64점도 만만치 않은 점수죠. 이 청약 가점제에 대해서 뭐 다시 한번 이제 살펴드리자면은 대체 이 만점이라는 점수는 어떻게 해야 받냐 하면은 여기 제가 화면에 예시가 나와 있죠. 최소 15년 이상 무주택으로 살아왔으면서 이 가구주, 그러니까 세대주 본인을 포함한 7명의 한 가구를 이뤄 살고 있어야 하고 거기다가 청약통장을 15년 이상 보유를 해야 받을 수 있는 점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말 뭐 인내를 거쳐서 받을 수 있는 점수인데요. 그렇다면 이 최저점으로 당첨된 이 64점이란 점수는 또 이건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는지 살펴보자면은 무주택 기간은 13년, 그리고 이제 본인을 포함한 거죠. 5인 가족의 청약통장이 9년이 된 가족을 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뭐 저 같으면은 이 정도의 점수라면 좀 더 핫한 곳에 청약을 넣었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면 인생에서 어떻게 보면 한 번뿐인 기회가 아닐까 싶습니다. 뭐 하지만 앞으로 일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다고 생각을 해보는 거고요. 일단 이 청약 경쟁률이 평균 24대 1이라는 인천 최고의 기록을 한 만큼 앞으로의 인천 부동산 시장을 좀 기대해 볼만 하겠습니다. 뭐 이런 면을 봤을 때 강남의 레미안 리더스 원을 비롯해서 본다면 정부의 이제 대출을 전면 봉쇄한 만큼 그만큼 부동산 시장이 안정세에 접어든 건 맞지만 그래도 역시나 이 부동산 시장의 유동성은 전혀 누그러들지 않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 뉴스 기사를 보면은 빼빼로 데이였죠. 이제 11일자 빼빼로 데이 날 이번에는 주말이라서 그런지 어쨌든 빼빼로를 하나도 못 받았는데 어쨌든 11일자 뉴스를 보니 이번 정부 들어서 유도 규제를 가했던 이 재건축에 대한 규제인데요. 재건축 규제에 대한 기사인데요. 그럼으로 인해서 요새 리모델링 사업으로 전환을 해서 많이들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뭐 그것도 그거지만 아무래도 용적률이라든지 사업성으로 인해서 이 소규모 단지들은 리모델링 사업으로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뉴스 기사를 보니 잠원동의 아파트 단지들의 리모델링 사업에 관한 주요 기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뭐 그러면서 뭐 동부이촌동에 이제 5천 가구, 그러니까 뭐 한가람, 코오롱, 그리고 뭐 강촌, 대우, 우성 등 5개 단지의 통합 리모델링이 이제 삐걱대고 있는 상황인데, 뭐 우성이나 코오롱이 뭐 반열에서 이탈을 했고, 뭐 강촌 역시 아무래도 빠질 기세인데요. 뭐 그러니까 이 타당성 검토 용역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가 없어서 이제 유찰되는 등 난항을 겪고 있는 상황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잠원동의 회밀리 아파트 진행 상황을 살펴보자면은 일단 이곳은 1992년 입주를 시작한 26년 된 아파트로서 세개동 299가구 수 288가구를 썼는데 299가구가 맞을 것 같은데 총 3개동 세개동 아파트의 18층 높이의 274%라는 높은 용적률을 보이고 있는 아파트죠. 이런 곳은 아무래도 재건축을 진행한다면 수익성이 좋지 않아서 리모델링으로 진행을 하는 곳인데 2년 전인 2016년에 추진위가 구성이 됐고 올해 2018년 4월에 조합 설립을 개최하고 7월에 조합 설립 인가를 받고 현재는 시공사 입찰 공고를 냈다고 합니다. 이것은 그 용산하고는 달리 이제 대형 건설사들이 관심을 내비치고 있는 상황이고 내년에 2월 25일 경에 입찰을 마감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여기는 이제 강남이고 한강변에 위치했기 때문에 더욱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 리모델링이라는 건 대강 아시겠지만은 수직이나 수평으로 증축이 가능하기 때문에 뭐 많이는 아니지만은 이곳은 수직으로 2계층이나 3계층으로 수직 증축을 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따져본다면 최대 44가구 정도가 늘어날 예정인데 최대입니다. 최대 44가구 정도 늘어날 예정인데 그렇게 본다면은 분담금 절감 효과를 볼 수가 있다고 할 수 있죠. 뭐 재건축보다 느낌이 살짝은 아니구나. 느낌이 살짝 다르긴 하겠지만은 새 아파트나 뭐 다름이 없기 때문에 현재 이곳 30평형대 아파트가 호가 기준으로 17억
정도 하고 있는데, 이 리모델링이 완성이 된다면은 아무래도 가격은 더 오를 수밖에 없겠죠. 입지도 좋은 곳에 새 아파트라면 누구나 이제 선호하니까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 뉴스 기사는 좀 우울한 기사가 될 텐데, 이 지방이 너무 무너지는 모습인데요. 이제 깡통주택이 속출하고 있다는 기사입니다. 여기서 이 깡통주택이라는 말은 일단 네이버나 이런 데 검색어 치셔도 이런 깡통주택이라는 이제 백과사전으로 이렇게 딱 떠요. 일단 이 깡통주택이란 말은 집을 팔아도 대출금을 갚지 못하는 주택을 뜻하는 이제 건데, 이제 그 말은 집주인이 집을 팔아도 대출금이나 세입자의 전세금을 다 갚지 못하는 현상을 말하는 건데요. 어떻게 보면 이 깡통 전세도 비슷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집이 경매로 넘어갔을 때 세입자가 전세금을 다 돌려받지 못하는 주택이죠. 실제로 이제 지방의 창원이나 김해 그리고 거제시가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제가 저번 달인가 저저번 달이죠. 예. 얼마 전에 이제 대표님과 바이크로 전국 투어를 갔을 때 거제도를 보고 느꼈던 점을 말씀드렸잖아요. 이 거제도를 실제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려보자면은, 전국에서 집값이 가장 많이 떨어진 곳이죠. 지난 2년간 아파트 값이 28%가 떨어졌고, 전세값은 무려 33% 평균 급락을 했는데, 현재 거제시 고현동의 D 아파트의 전용 59제곱미터는 22년 전 전세값이 1억 3천만원에서 1억 4천만원대였지만은 현재 매매가는 8천만원에서 1억원 수준인데요. 지금 전세값이 6천만원에서 7천만원대에 그쳐 있으니 전세 만기가 도래하면은 집주인이 집을 팔지 않는다는 가정하에 전세입자가, 그러니까 세입자가 교체가 된다면은 7천만원을 돌려줘야 하고, 더 황당한 거는 집을 팔아도 4천만원 이상의 전세금을 세입자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것이죠. 이런 집값 하락과 역전세 문제에도 정부의 대응은 이제 미온적인데요. 국토부 관계자는 정부가 손쓸 방법이 별로 없다면서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특례제도 외에는 딱히 다른 지원 방안을 고려치 않고 있다고 하니, 내년 이후에는 오히려 올해보다 더 나빠지지 않을까 하는 좋지 않은 상황을 예측을 해봅니다. 이래나 저래나 양극화는 더 심해지는 모양새가 되겠죠. 이렇게 지방은 이렇게 우울한 반면에, 다음날 뉴스기사는 서울의 고가 전세에 대해서 뉴스기사가 떠서 이제 눈길을 끌었는데요. 그들만의 리그라고 볼 수 있죠. 이제 이런 그들만의 리그를 볼 때마다 참 대단하면서도 좀 재밌는데요. 하루빨리 우리도 이제 그들 속에 그가 들어가야 할 텐데 말입니다. 여튼간에 가장 높은 전세값을 기록한 곳이 어디였냐 하면은 이 성동구 성수동에 있는 갤러리아 포레 인데요. 이곳은 우리나라 A급 연예인들이 대거 거주하고 있는 곳으로도 더 유명해졌죠. 이곳 일화도 꽤 있는데, 이건 다음 기회가 된다면 말씀드리는 걸로 하고, 참고로 이곳은 1세대당 7대가 넘는 주차를 7대가 넘는 주차를 된다는 것만 들어봐도 이곳은 어떤 곳인지 쉽게 짐작을 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돈이 많아도 7대까지는 인간적으로 너무 오버인 것 같은데, 개인적인 얘기지만 오토바이는 7대 가지고 오는 게 소원이긴 합니다. 여튼간에 이곳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 따르면은 갤러리아 포레 전용 면적 271제곱미터 44층이 이달 50억원에 전세 50억원에 거래가 됐다고 합니다. 여기서 이제 설명이 없었는데, 44층이고 271제곱미터 하면 아무래도 펜트하우스 같은데요. 이 펜트하우스를 제외한 가장 넓은 면적의 전세값은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28억에서 30억원을 형성 중이라고 합니다. 그냥 놀랄 노자에 가까운 금액인데요. 여기 말고도 이제 상위 그룹을 본다면은 이곳은 이제 진입 장벽이 워낙 높다 보니 수요가 정해져 있다고 볼 수가 있잖아요. 이 전세값이 그렇게 된다면 쉽게 떨어질 리가 없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더욱이 매매시장 위축으로 집값이 조정될 것이라는 기대 심리가 작동이 되면서 집을 사기보다는 전세에 머무르는 수요는 여전할 것으로 보이죠. 부동산 투자는 이제 내가 실거주하면서 투자도 물론 괜찮지만은 정작 본인은 전세 살면서 투자는 투자대로 따로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오늘
마지막 뉴스 기사를 보자면은 말이 참 많았었죠. 바로 아파트 공공택지에서 분양되는 아파트 분양 원가 공개에 대해서인데요. 민간 택지를 제외한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아파트 분양 원가를 공개하자는 건데요. 이 찬반 여론이 들끓는 가운데서도 이 원가를 공개하기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법 개정보다는 국회 동의가 불필요한 이제 시행 규칙을 개정하는 방향으로 우회를 해서 속도를 높였죠. 물론 건설사 입장에서는 극히 반대를 했고, 반대를 할 수밖에 없죠. 극히 반대를 했고 시민단체에서는 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분양 원가 공개 항목이 지금은 12개였는데 참여정부 시절 그때는 이제 61개 이상으로 늘렸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의 정책을 다시 펴고 있는 건데, 이제 뭐 그러다가 이명박 박근혜 때 다시 12개로 줄어들면서 뭔가가 우리나라 이제 부동산 정책이 계속 되풀이 되고 있다는 생각을 들게 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잘 살펴보자면은 문재인 정부는 지금까지 수요 억제 정책을 피고 있다가 지금은 다시 공급 억제 정책을 피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가격을 잡으려면은 공급이라도 좀 놔줘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이제는 공급까지 맞게 되는 악효과가 나오지 않을까 하는 우려 역시 피할 수가 없겠습니다. 여튼간에 이 좋은 점은 일단 좋은 점도 있잖아요. 분양가가 낮아지는 효과는 나오겠지만은, 그렇게 되면은 더 많은 차익은 수분양자가 가져가게 될 텐데요. 그러면 더욱 아파트 신축 분양에 목을 맬 수밖에 없는 현상은 더 생기지 않을까 하는 예상을 해봅니다. 그래서 분양 원가를 처음으로 공개하는 아파트가 될 단지는 내년 3분기죠. 3월이 아니라 3분기 때쯤에 분양할 마고 9단지가 될 거라고 하는데요. 지금 주변 시세가 30평형대를 기준으로 죄다 10억을 넘고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분양 원가 공개 전에 전부터 예상하기를 한 6억 원대 분양을 하지 않을까 하고 다들 그래도 눈에 불을 켜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분양 원가를 공개하게 된다면은 이 가격보다 더 낮아지게 될 텐데, 그렇다면 사람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청약 통장을 집어넣어 볼 텐데, 매년 뉴스에 과연 이 청약 경쟁률이 몇 명이나 될 것인가가 벌써부터 궁금증을 더해 갑니다. 이걸 시청하시는 분들은 일단 청약 점수가 60점이 넘는 분들이라면은 기다려 보다가 내년에 여기 한번 승부를 보시는 게 어떻겠냐고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11월 셋째 주 부동산 뉴스를 살펴봤는데요. 부동산이 이제 안정기에 접어들고 다들 움츠리고 있지만, 제가 누누이 얘기하는 것처럼 오히려 이럴 때가 더 움직일 때라고 말씀을 드려 봅니다. 물론 투자는 이제 가용자금이 있어야 하니까, 지금은 이제 대출을 막아놔서 오히려 이제 현금 부자들 있잖아요. 지금 이럴 때 계속 사들이는 기회가 되는 거고, 이런 사람들은 오히려 더 기회를 잡아서 이제 부자가 될 수밖에 없는 현상인데, 그러면 우리는 이제 소액으로, 가용자금이 없다면 이제 소액으로 움직일 수 있는 물건들을 잘 찾아봐야 하니까, 이제 구독 누르시고 계속해서 저희와 함께 공부하면서 움직이자고 말씀드리면서 이만 11월 셋째 주 부동산 매거진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또 다음 주에 부동산 매거진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